행렬의 곱셈에 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2 행렬의 곱 나와 있는데 표의 내용을 보면 표 1에서 P상점에서 공책이 800원, 연필이 250원이다. 그런데 표 2에서는 갑은 공책 넷에 연필 셋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을은 공책 5에 연필 2이다. 그럼 왠지 각각의 상점에서 갑과 을이 공책과 연필을 샀을 때 그 가격이 결정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공책, 연필 이렇게 짝지어져서 계산을 한다면 일행과 일렬이 만나서 일행 일렬의 계산은 식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요건 이제 뭘 얘기해? 갑이 P상점에서 공책과 연필을 샀을 때의 전체 금액이 되겠지. 그치? 또 예를 들어 Q에서 공책과 연필을 사는데 을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850 곱하기 5에다가 300 곱하기 2 한 게 여기에 써지지. 2행 2열에. 이건 을이 Q상점에서 공책 연필을 샀을 때의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행렬의 곱셈이 되게끔 표를 그렇게 일부러 구성을 해놨잖아. 그치? 어떤 특징이 있나? 왼쪽에 표 1은 자료가 가로로 나열이 돼 있어. 그치? 근데 표 2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책 연필이 짝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또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A, B, C, D, X, Y, U, V 이렇게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 거는 가로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뒤에 거는 세로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서로 짝지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치? 1행과 1열이 만나서 1행 1열, 1행과 2열이 만나면 1행 2열의 성분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을 합시다. 자,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보게 되면 자, 지금 1행과 1열이 만나서 성분 하나짜리가 되는데 1번에서는 행렬의 형태가 행은 하나고 열이 2개 있습니다. 1 곱하기 2행렬이고 두 번째 거는 행 둘에 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어떻게 돼? 이 가운데 연결하는 건 서로 죽어버려. 그리고 앞뒤 거 살려서 1 곱하기 1행렬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보더라도 AB와 XY, UV인데 그럼 AB하고 XY로 계산한 게 1행 1열의 성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 1행과 두 번째 거에 2열이 만나면 1행 2열 성분을 결정하겠지. 그치? 그래서 행렬의 형태가 1 곱하기 2행열, 행 하나에 열 2개짜리, 그 다음에 행과 열이 다 2개짜리 이렇게 곱셈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뒤에 게 서로 이렇게 사라지고 1 곱하기 2행열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네.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연결되는 수, 앞에 거의 열 개수하고 뒤에 거의 행 개수가 서로 같을 때에만 곱셈이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맞지? 그 다음에 3번에서도 보게 되면 앞에 행렬은 행 2개에 열 하나입니다. 2 곱하기 1행렬이고 뒤에 거는 행 하나에 열 2개. 1 곱하기 2행렬이 가운데 거 열 개수, 행 개수가 서로 같고 그래서 이제 곱셈이 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2행렬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4번에서는 2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1행렬이 만나서 이제 곱셈을 해주니까 2 곱하기 1행렬, 행들의 열 하나짜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5번이나 6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앞에 거는 가로로 끊어서 묶어주고 뒤에 거는 세로로 끊어서 묶어준다.
그리고 중간에 연결되는 숫자끼리 같아야 한다. 그게 바로 열개수, 행개수가 서로 같은 거다. 자, 잘 정리해 주겠습니다.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다 쓰겠습니다. 자, 뭐 다시 어드바이스에 나오는 것처럼 A, B 행렬이 이제 곱하는 게 이제 정의가 되려면 앞에 거 행렬에서는 열의 개수, 그 다음에 뒤에 거 행렬에서는 행의 개수. 그래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행렬이 곱셈이 정의된다. 이번에서는 L 곱하기 M 행렬과 M 곱하기 N 행렬이 곱셈이 되면 M은 사라지고 L 곱하기 N 행렬이 된다. 즉 각각의 M과 M이 앞에 거에서는 열개수, 뒤에 거에서는 행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거기 뭐 예를 들어 냈는데 A 행렬이 2 곱하기 3 행렬이고 B 행렬이 4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했을 때 A, B는 곱셈이 정의가 돼야 안 돼. 가운데 게 일치해야 하는데 안 되지. BA로 쓰더라도 안 됩니다. 근데 A가 3 곱하기 2행렬, B가 4 곱하기 3행렬이었을 때는 A, B는 정의 안 되지만 BA는 어때? 중간에 3, 3이 일치하지.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2행렬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저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다 썼으면 보기 1번 여기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히 꼼꼼하게. 자, 그럼 우리 보기 2번을 한번 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A하고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B하고 A를 이제 곱했을 때 결과가 같은지 궁금해. 보통 우리가 수나 식에서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같은 걸로 쳤잖아. 그렇지?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봐봐.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했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을 때 전개를 해준 분배 법칙으로 A제곱. 자, 그 다음 문제 되는 게 요렇게 해주면 AB고 요렇게 해주면 BA입니다. 요렇게 쓰겠지? 그러고 B제곱인데 요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EAB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AB하고 BA가 같기 때문이지. 즉 AB하고 BA가 같다. 이 말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적용돼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같은 게 적용이 돼. 응?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게 적용이 되려면 AB, BA가 같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렬에서는 진짜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할 것이냐, 그게 이제 되게 궁금해. 그래서 이제 보기 2번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번에서 AB를 계산해봤어. 자, 요렇게 만나가지고 0이 되겠고 01이랑 40이랑 계산해도 0이 돼. 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봤더니 4개 성분이 모두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000 이렇게 나왔네. 영행렬 아닌 애들 둘을 곱했는데 뭐가 나왔어? 영행렬이 나왔지. 그것도 되게 특이해졌어. 이거 그냥 영행렬이 나왔네. 그 다음 BA를 계산해봤더니 여기 1행 2열 성분만 하더라도 3 더하기 8 해가지고 11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어때? 영행렬이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지. 그러면 AB하고 BA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A 플러스 B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 수 있게 돼, 없게 돼?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같은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절대 아닌 거다, 이 얘기야. 자, 요렇게 얼른 써보겠습니다. 바로 2번에서는 영행렬 아닌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두 가지를 느끼고 있어. 영행렬 아닌 것끼리 곱했는데 영행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응? 자, 그러고 3, 4번은 되게 상식선에서의 답이 나옵니다. A 행렬하고 영행렬을 곱셈을 해주면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모든 성분이 0.
영행열과 A를 곱해줘도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영행열이야. 그럼 지금 이거 영행열이 지금 AB, BA 했을 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었는데, B를 영행열로 적용을 했을 때는 여기 둘에서는 만약에 B가 영행열이면 어떻다? 교환법칙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교환법칙이 됩니다. 이렇게도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얼른 써봅시다. 이것도 다 썼으면 이제 밑에 어드바이스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드바이스 별표 하나 치겠고, 두 행렬의 곱의 성질이 두 실수의 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처음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이야. 그런데 3, 4번처럼 A와 B의 성분에 따라서는 교환법칙인 경우도 있다, 이 얘기야. 응? 성분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A, B, BA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교환법칙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 B, BA가 같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는 곱셈공식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요거를 파악을 해줘야겠네. 자, 괄호 1번에 요 내용 다 쓰겠습니다. 일단 자, 다음에 2번에서는 1번 그 보기 문제에서처럼 A, B가 모두 영행열이 아니지만 곱해서 영행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수의 곱셈과는 달리 둘이 곱해서 영행열이 나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영행열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할 수가 없다. 영행열 아닌 것끼리 곱셈을 해도 영행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행렬이 추가적으로 A제곱이 0이 됐어. 영행열이 나왔어. 그랬을 때 A 행렬은 영행열이다 하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에 얘가 지금 A 행렬이 0, 1, 0, 0 이런 성분으로 돼 있을 때 실제로 곱셈을 해봤더니 영행열이 나옵니다. 응? 다른 거 다 성분이 0이고 여기 1행 2열 성분이 1이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전체가 영행열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뭐 2번이라고 해놓은 거는 뭐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 보기 3번 지금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모 2번 행렬의 곱셈에 관한 기본 법칙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봤더니 ABBA는 같지 않은 게 원칙이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어떻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땐 써놓은 것처럼 곱셈공식 인수분해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 풀 B의 제곱이 절대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여기 AB, BA 다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된다, 이 얘기야. 근데 항상 AB, BA가 다른 건 아니야. 예외적으로 같을 때도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고만 써놓읍시다. 응? 예외적으로 AB, BA인 경우 있다. 그래서 이 ABBA가 성립하는 경우,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곱셈공식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ABC 3개를 곱셈을 하는데 AB를 먼저 계산하건 BC를 먼저 계산하건
결과는 같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B 풀 C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AB, AC야. 이거를 BA, CA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C를 뒤쪽에서 곱해주면 AC, BC의 합이 되는 거야. 그치? CA, CB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교환 법칙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실수배는 A 행렬 이렇게 AB 곱한 거에다가 실수배 K를 했을 때는 A에 곱하건 B에 곱하건 아니면 AB 곱한 다음에 KB 하건 아무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필기된 거 빠짐없이 다 써놨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보기 4번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4번. 네모 3번에서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곱한 게 거듭제곱인데, 자, 네모 안에 박스를 보게 되면, 자, 행렬의 거듭제곱에서 A가 정사각 행렬이고 MN이 자연수다. 일단 정사각 행렬에서 거듭제곱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A를 M번 곱한 거, 이게 A M제곱이 되겠지. 뭐 예를 들어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야. 자, 그래서 뭐 A M 풀 1제곱은 A M제곱과 A를 곱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A M제곱, A N제곱 곱해주면 A M 풀 N제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비슷한 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행렬 가지고 거듭제곱할 때는 되게 단순해. 근데 두 개의 행렬을 가지고 거듭제곱을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어. 주의라고 해가지고 A 곱하기 B의 세제곱이 A 세제곱, B 세제곱이 되려면 어떨 때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나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AB,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AB의 제곱은 그냥 AB의 제곱은 AB를 나란히 2번 곱한 거야. 그치? 이렇게 돼.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AB가 BA이면 어떻게 돼? 요 B하고 A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순서를 바꿔버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AB의 제곱이 AB였는데 여기 둘을 바꿔서 AABB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치? 자,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냥 몇 제곱을 했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계속 곱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는 마치 지수법칙 적용된 것처럼 지수법칙 A, B 곱에다가 제곱을 하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려면 지수법칙 적용될 때잖아. 자, 그렇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될 때만 이렇게 지수법칙 계산하듯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자, 이걸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아래 보면 어드바이스 행렬의 곱셈에서 다음에 주의하자. AB가 같은 꼴의 정사각 행렬이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일반적으로 A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을 의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떨 때에만 AB, B, A이면 뭐가 된다? A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AB, BA가 되는 경우가 많겠어, 적겠어? 적다고 그랬지.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지. 괄호 2번이나 괄호 3번, 괄호 4번 다 뭐야?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적용되는 상황이지. 이것도 어떨 때에만 AB, BA가 같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 그렇지 할 때는 AB, BA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이 서로 좌우변이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썼으면 보기 5번하고 6번을 지금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5번, 6번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단위 행렬. 자, 단위 행렬은 지금 우리가 단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수학에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단위 분수라는 걸 배웠어. 분자가 1인 분수였지. 단위라는 건 다 1하고 관련된 거야. 원에서도 단위원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이었어.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곱셈으로 따진다면 1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야. 자, 1은 곱셈을 하게 되면 어때? 변화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아무 변화가 없지. 예를 들어 3에다 1을 곱하면 그대로 3이 돼.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고 하면 곱셈을 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자, 단위 행렬을 우리는 기호로 2라고 쓰게 되는데 A 행렬에 2를 곱했을 때랑 2A를 했을 때랑 다 똑같이 그냥 A 행렬이 난다. 지금 어때? 교환 법칙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이거 지금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특징을 갖게 되는 단위 행렬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정사각 행렬인데 2차 단위 행렬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요게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려면 요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성분이 1이 나오고 나머지 0이야. 3차는 요렇게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었을 때 이게 단위 행렬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곱셈을 해봐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보기 7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자, 지금 보기 7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하고 2A가 똑같이 A 행렬을 만드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 행렬은 단위 행렬 2는 혼자 셀프로 여러 번 거듭 제곱해도 단위 행렬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 단위 행렬 2가 n차 단위 행렬이었고 자 1번에서는 A랑 2A가 같아진다. 똑같이 A가 됩니다. 교환 법칙이 되다 보니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남아있는 게 A 플러스 2의 제곱이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어때? 곱셈 공식 쓴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단위 행렬은 거듭 제곱해도 계속 여러 번 거듭 제곱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A 풀이 A 마이도 곱해주면 A 제곱 빼기 2가 된다. 자, 이것도 원래 노가다로 전개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2제곱인데 여기 A랑 2A가 어때? 같으니까 서로 죽어버리는 거지. 그치?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적용이 되는데 좀 주의할 게 요거 써놓은 게 있습니다. A마 2의 제곱을 해서 영행렬이 됐다. 그러면 아까 제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고 해서 그 행렬이 영행렬이라고 가정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A마 2의 제곱이 영행렬이 나고 해서 A마 2가 0 영행렬, 즉 A가 2라고 가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게 A마 2가 0100이 됐을 때, 즉 A가 1101이 됐을 때는 지금 어때? 1101은 단위 행렬이 아니지, 그치? 이 상태는 단위 행렬이 아닙니다. 자, 요거까지 다 쓰겠습니다. 오늘 행렬의 곱셈에 관한 기본사항을 되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많이 설명을 해서 일단은 다 썼지? 숙제는 딱 2페이지 88, 89쪽을 풀어오면 되겠고 88, 89를 풀어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할 거라서 오늘 여기 앞에 개념 정리해 준 거를 그 워크북에 여기 개념 정리하는 란 있지, 그치? 거기 한번 다시 쓰고 정리해가지고, 알았지? 필기해준 거 중심으로 거기에 뭐 이렇게 박스 있으면 더 이렇게 다시 추가로 쓰고 아예 외우는 작업, 워크북 개념 노트 부분을 정리해오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자, 여기서 마칩니다.